자, 이번 시간에는 꿈을 좀 할까 합니다. 근데 꿈 중에서도 꿈의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꽃에 대해서 좀 할까 합니다. 꽃. 많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꽃이라는 것은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또 화려하게 치장이 되기 때문에 꽃말은 꿈에서 명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스러운 일, 경사스러운 일 이렇게 실속은 좀 없을지 몰라도 경사스러운 것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꿈저기를 하면은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꿈을 꾸면은 그게 꿈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동물을 꿈꾸면 그게 뭐 평생을 가나요? 얼마나 오래 가나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꿈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해결된 것은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 그러면 어떤 명예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꿈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대부분 명예와 또 그 사람의 신분의 고귀함을 되니까 신분이 고귀하면 여러 가지 따라오겠죠. 명예가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 직위도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꿈꾸면 대부분 좋은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 전체가 벚꽃으로 덮였다든지 산 전체가 뭐 도화꽃으로 덮였다든지 무슨 꽃이라도 그렇게 꽃이 산 전체를 덮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명예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산 전체를 덮었다. 또 길 가는데 가로수 전부 흰꽃이 피어 있다. 이렇게 꽃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출세를 해서 명예를 더 높이겠구나. 이렇게 꿈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꿈이 꽃이 작다든지 다발이라든지 몇 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작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지를 하는데요. 주지를 하는데 신도 회장을 누구를 임명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딱 점찍고 있었어요. 점찍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신도 회장 임명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 신도 회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장을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장을 받고 왜 안 올라오다가 아침에 갑자기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스님 어젯밤 꿈에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타나서 꽃다발을 주는데 남을 주려고 하는 그 꽃다발을 자기가 줄 듯 하더니 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나서가지고 이 꽃 내 꽃이야 하면서 꽃다발을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거절하지 못할 것인가 보다 하고서는 아침에 와서 임명장을 받고 신도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도 회장은 돈 쓰고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도 명예가 있으니까 그 꿈이 자기 명예를 상징하는 신도 회장 되는 적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받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은 대부분 이렇게 명예를 나타나고 뭐 신분이 조금 고귀해진다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꿈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작은 꽃은 좀 작은 명예, 또 꽃이 산에 또 산이라는 것은 큰 단체를 얘기했잖아요. 그 산을 다 덮어쓰는 뭐 벚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꽃이 피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크게 신분이 고귀해져서 명예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꽃은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고사에 있는 일인데요. 이성계가 세 가지 꿈을 꿨죠. 그러니까 거울이 깨지는 꿈, 그 다음에 그 백꽃이 피었다가 우수수 내려오는 꿈, 그 다음에 개화집에 어떤 빈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를 3개 등에 짊어지고 오는 꿈. 이 꿈 꾸니까 해몽하는 사람이 거울이 깨지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왕될 꿈이다. 또 백꽃이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임금이 되는 꿈이다. 석가래를 3개 빈집에서 지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빈집은 고려를 상징하고 거기에 인물을 등에다가 석가래 3개를 가져왔으니까 그게 임금 왕 될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역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화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경강부에, 그러니까 이성계에 아부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일에 파토가 났다. 그러니까 큰 일은 아니래도 사소한 일에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곳이 떨어졌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이성계가 잠깐, 길게는 아니래도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빈집에서 석가래 3개 지고 나온 것은 임금 왕자가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사람 3사람, 인물의 3사람을 이렇게 건지고 자기가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지, 옛날에 설화대로 해석하는 것은 꿈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제가 정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설화로 이렇게 너무 저기 하면은 그 사람이 맹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밥 먹는 꿈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밥 먹는 꿈은 대부분 감기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꿈은 감기 걸리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일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일해서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 그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재워 먹기 때문에 밥이라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월드컵 할 때 히딩크를 초청해서 국가대표를 맡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8강까지 올라가고서는 히딩크가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다. 4강까지 해야 되겠다. 배가 고프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밥 먹는 것은 할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거리가 있는 것이 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식사한다는 것은 일했다. 근데 고급 식당이다. 고급 식단. 그러니까 고급 음식이면은 고급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 뭐 보리밥이라든지 현찮은 반찬이 현찮고 별로 맛없는 거라면 하찮은 일을 하게 된다. 저는 그 전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역학책을 써가지고 사주 통변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출고를 했는데, 이 책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하고 했는데 꿈에 저 미얀마의 넓은 들판에 학이 듬성듬성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불경은 선진국인데 역학책이니까 미얀마로 나왔구나. 거기다 학이 드문드문 있으니까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듬성듬성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팔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꿈의 내용의 학과 또 미얀마와 또 음식의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먹은 음식이 이렇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은 고급스러운 일거리에 생긴다. 또 고급지 않은 음식은 하찮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술을 먹는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물 종류는 정신적인 역할. 제가 그 영월의 동강시스타라고 해서 정월달 되면 꿈 강의를 해줬는데요. 거기 직원 하나가, 저는 그 대통령께서 차를 한 잔 주는데 아주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이 차를 줘서 그걸 마셨으니까 엄청 위대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해몽하기를 사장님이 뭐 정신적인 일을 하나 시켰겠구만 했더니 많이 실망하는 눈치였었어요. 대통령이 차를 줬으니까 위대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찮은 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그 대통령으로 꿈의 상징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섭섭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하찮은 일이 정신적인 역할을
뭐 캠프 때 관계된 역할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아가씨는 대학 조교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꿈에 자기 지도 교수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거 너나 먹어라 해서 아이스크림을 그 교수가 주는 것을 받아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석하기를 그럼 그 교수가 뭐 하던 일을 당신한테 역할을 좀 맡겼는데 당신은 그것도 고마워해서 일을 잘 끝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술을 같이 마셨다. 그러면 정신몽롱하게 주어진 일을 정신없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국을 먹으면 또 밥을 먹으면 감기 걸린다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속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감기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맑은 물은 정신적인 충족감이 되는데 국이라는 것은 다 오염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된 일을 하기 때문에 감기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를 3숟갈 야무지게 떠먹었더니 3일 만에 감기에 대게 걸려서 고생한 사람 경험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꿈과 음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꿈의 상식에 대해서 설명할 것 합니다.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